그럼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그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그 이유하고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배터리를 의미하고요. 1차 전지는 이제 에너지가 소비하면 방전돼서 아예 못 쓰는 게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하면 반복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2차 전지 자체가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산업의 성장성이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성장률 자체도 실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두 축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수요가 공급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용도와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모두 연평균 약 25%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까지 약 2200만 대로 연평균 약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과 유럽과 미국인데요. 중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전기차에 그 보조금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가 2차 전지 배터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라는 회사가 계속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가 돼서 그런 부분이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2차 전지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좀 고전을 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2021년에 전면 지금 전기차 그 배터리 보조금을 폐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이건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 국산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중국의 가장 큰 이 CATL이라는 배터리 업체가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배터리 출하량을 많이 하고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서만 약 90% 넘게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건 국내에서는 굉장히 유럽, 미국, 이제 앞으로 중국도 진출하겠지만 굉장히 글로벌 고객사로 매출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 업체보다는 국내산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글로벌 매출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는 제값을 받으니까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네. 그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시장까지도 이제 좀 뭔가 네. 그 공정한 그렇습니다.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네. 더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군요. 네네. 네. 2차 전지의 상용화가 확대되는 건데요. 2차 전지 기술이 지금 계속 고도화되고 발달되고 기계에 대한 편의성이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성능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이게 표준화되면 좀 더 쓰기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시장은 에너지 저장 장치와 2차 전지지만 그 외에 다양한 그 청소기, 그 다음에 로봇, 무인 항공기, 사물 인터넷 시장까지 산업기기층으로 업종의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 소개할 만한 기업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헬스케어는, 그냥 정말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먹고 마시는, 식음료 분야처럼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너무 저희도 이미 일본처럼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입을 했고, 다양한 의료기기와 관련돼서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헬스케어도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이 실생활에서 이 실제 기업이 성장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산업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들, 요새는 또 남자들도 많이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미용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그 추세는 절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중에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해서 가파르게 매출과 이익이 실적에서 숫자로 증명을 보이고 있는 클래시스라는 회사를 관심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클래시스는 주로 어떤 것을 생산하는 회사죠? 네, 클래시스의 가장 주력은 그 리프팅기입니다. 그 하이프 리프팅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모아서
그 고열을 발생시켜서 그 안 좋은 조직이나 그런 피부에 그런 부분, 피부에 뭐 예를 들어 뭐 점이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태워 없애는 기술인데요. 이 슈링크 기술이 기존에 그 실제 알아본 피부과에서 쓰는 외산 장비, 엘러간, 주로 미국의 엘러간 회사 걸 많이 쓰는데, 그게 저희가 이 클래시스에서 만드는 하이프 리프팅기가 굉장히 기술력으로도 외상 거에 뒤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역시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부과에서도 슈링크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병원 측에서 쓰고 있고요. 환자 측에서도 이게 고강도 침속 초음파, 그러니까 이 하이프 리프팅 기술이 시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것보다 통증이나 상처나 부작용 측면에서 훨씬 적어서 소비자의 선택이, 그러니까 시술 받는 측면에서 환자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런 그 비침수, 그러니까 수술을 안 받는 이런 기기들을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클래시스가 납품하는 기기, 의료 미용기기 장비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소모품이 젤 패드란 거랑 카트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의료기기를 납품하면 소모품은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프린터 회사가 그 잉크 카트리지 팔듯이 이 소모품의 판매로 인해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서 굉장히 클래시스라는 회사의 이익 구조를 좋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소모품 매출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방 산업인 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1등 기업인 클래시스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자진단 시장, 헬스케어 관련해서 분자진단 시장이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분자진단 시장은 크게는 이제 체외진단 시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 방역 기술, 코비드19로 인해서 이게 저희가 이 방역 기술, 그러니까 진단 키트를 납품함으로써 굉장히 급속도로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 시장 자체도 지금 연평균 약 높은 성장은 아니지만 약 5% 가까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진단 영상 의료기기하고 그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 키트를 납품하는 시젠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목받으면서 분자진단 시장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체외진단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생체에서 유래하는 뭐 혈액이라든지 소변, 뭐 타액 이런 들을 통해서 질병 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체외진단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는 요인은 역시나 이제 감염성 질병과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고령화되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진단에서 높은 그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최근에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한 또 이슈적인 측면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진단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나 방역과 그 대비를 잘 해가지고,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 네, K 방역이라고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제약과 바이오 산업 중에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참고로 제약바이오 회사를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 좀 특화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보면은 보통의 제약바이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신약의 일정이거든요. 신약 출시 일정. 그래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제약바이오의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보다 더 오버해서 그 주가의 밸류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제약바이오를 선호하지 않지만, 제약바이오 중에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쪽에서 강하면서, 요새는 이제 화장품과 결합된 이 더마 화장품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화장품이 브랜드 중심에서 가성비,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이 우선시되는 시대로, 품질과 기능성이 우선시되는 시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화장품, 그러니까 뭐 미백, 뭐 주름 개선, 선블랑 등 쉽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과 이 피부과학 중심의 더마 화장품이 고성장하는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이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실제 매출이 화장품 쪽 매출이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또한 역시 기존 캐시카우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일반 의약품 너무나 잘 아시는 인사돌이라든지 뭐 마데카솔이라든지 페라민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일반 의약품 쪽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 의약품 또한 그 치센이라는 그 마취제에서 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 최근에 뜨고 있는 더마 화장품까지 더마 화장품의 센탈리안 24라고 해서 이 홈쇼핑이나 그 H&B,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쓰면 굉장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보여서 이거는 실제 매출이 나오는 거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센탈리안 24라고 쳐보시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 좀 특이하게 동국제약은 기존의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신규 성장 동력인 이 화장품과 관련된 더마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실적 성장성이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 좀 특이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회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저 약보다는 약간 이제 그 네. 화장품 쪽에 네. 가깝네요. 화장품 쪽에 가까운 더마 매출이 화장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강기능 이게 지금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지금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 네.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쪽이 굉장히 부진한데 건강식품 전체적으로는 지금 워낙 내수 시장 위주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 내수를 바탕으로 지금 미국도 실제 수출을 하고 있고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유산균 관련해서 매출이 뭐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 그 동남아 쪽에 관련해서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건강기능식품도 기존의 국내 시장 외에 신규로 해외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수출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건강기능식품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자체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특징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식품회사들이 뭐 CJ 제일제당, 농심, 대상 등 큰 식품회사들이 이미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자체는 시장 파이를 더 키우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종근당의 그 락토핏이란 유산균이 엄청나게 메가 히트로 네. 성공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때 매출로 입증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성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실은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건강기능식품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성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브랜드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 브랜드 회사보다는 그 뒤에서 OEM, ODM 업체라고 하거든요. 브랜드를 실제 제가 관심 있는 노바렉스라는 회사는 브랜드는 없지만 그 OEM, ODM 전문 업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인정령 원료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데요. 개별 인정령 원료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특허로 6년 동안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제조할 수 있는 권리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6년이 되면 일반 그 고시용 원료로 전환되는데 이 개별 인정령 원료를 그 2020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금 36개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는 굉장히 그 기술과 품질력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서는 제일 기술력에서 상당 부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의 이 브랜드 업체들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이 OEM, ODM 업체들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 또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바렉스 또한 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기존에 없는 그 분야에서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규 제품에 대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 2020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상위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고객사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 해서 매출처도 안정화되어 있고 기술력도 뛰어나면서 실제 실적도 나오고 있는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노바렉스를 뭐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다 보면 관심 있는 회사로 충분히
공부해 보실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바로 투자하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산업 섹터의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해 보면서 공부해 보시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절대 이거는 투자 의견이 아니고요. 그 말씀드린 산업 섹터의 핵심 밸류체인 1등 기업들을 소개해드린 것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런 회사들이 업계에서 계속 어떤 지위를 가져가고 있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회사들이 하는 브랜드나 제품의 경쟁력을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산업, 아까 더마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일반 화장품 산업 가운데서는 어떤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 회사들은 아직까지 그 비대면 채널 온라인으로 뭔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에 좀 강력한 그 전환이 잘 돼 있는 회사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화장품 회사들 당장 지금 벌써 2분기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화장품의 비중이 오프라인의 면세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 지금 뭐 매출하고 이익이 약 50% 넘게 감소가 돼서 화장품 업계가 좀 침체기에 잠깐 있었으나 앞으로의 이 코로나가 뭐 정상화가 되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상화 된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진하는 화장품 영업 환경 중에 그래도 가장 선방한 회사는 역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이렇게 부진한 와중에도 실제 매출이 뭐 15% 정도 빠졌으니까 크게 다른 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 나는 조금 안전한 회사, 화장품 회사 관심 갖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LG생활건강을 저는 제일 가장 좋게 보고 있어서 LG생활건강은 워낙 또 화장품 외에 이 생활용품 관련돼서도 꾸준한 캐시카우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을 대기업 쪽에 좀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이제 5월달 가장 최신 데이터,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 보면 관세청 통계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소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청의 그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화장품이 5월 달에 성장을 약간 회복하고 있다. 5개월 만에 그게 실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LG생활건강은 좀 무거운 회사다. 그래서 좀 작고 가벼운 회사 중에 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회사로 말씀드리면 네오팜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팜의 가장 강점은 굉장히 견고한 브랜드력입니다. 네오팜은 아까 약간 동국제약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는데 이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시장이 연평균 워낙 약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서 그 굉장히 강한 그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로이드 MD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제로이드 MD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병원용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로이드 MD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2019년 기준으로는 약 2,400개 병원에 지금 납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는 약 3,500개까지 풀로 아마 납품을 하면 3,500개까지 실제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화장품의 장점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겠죠. 병원에서는. 그리고 또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판매 단가가 높아서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병원 화장품에 납품하기 때문에 네오팜은 한번 이제 브랜드 신뢰도가 형성이 되면 재구매율이 높고 그게 당연히 그 판매 단가까지 이어져서 상당히 매출의 안정성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네오팜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더마 화장품이 중국은 약 20%, 우리나라는 약 15%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오팜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데 이런 어떻게 보면 역발상의 측면에서 화장품이 좀 부진한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코로나 이후 그 달라진 생활 패턴, 생활 환경 때문에 기업들도 거의 실적이 많이 좌우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 숫자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김지훈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괜찮은 산업 분야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업체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잠깐 소개를 받았는데 이건 뭐 우리 김지훈 저자님의 뷰니까 예,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관련된 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의 공부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